이번 세션 주제는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 루마다 펜타오입니다. 앞 세션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레이크하우스 그리고 이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 세션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실제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고 현업에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모와 사례를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그럼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권동수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권동수 전문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위원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발표자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전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 레이크하우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네네. 도출한 인사이트를 통해서 밸류를 만들어내야 가치가 창출되고 돈이 그렇죠. 벌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데이터 레이크가 힘들다, DW 정보 시스템만으로도 힘들다. 그래서 레이크하우스를 만든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다크 데이터 때문에 그러거든요. 다크 데이터요? 네. 다크 그래서- 초콜릿도 아니고 다크 데이터? 약간 생소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기 전에 트렌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분석할 때 어떤 환경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 두 번째 그래도 저희 솔루션 설명드려야 되니까 아, 그럼요. 간단히 좀 개요를 설명드린 다음에 실제 제가 분석 프로젝트를 여러 번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네. 진행하면서 저희가 분석 플로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됩니다라는 어떤 방법론 같은. 네. 그래서 제가 이 분석 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데모로 보여드리고 네.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네. 설명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트렌드를 보게 되면 다크 데이터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이크하우스나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게 수집은 돼 있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계속 저장하자더니 10년째는 어떻게 하니까 활용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버리고 싶고 백업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들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이게 나온 용어가 다크 데이터입니다. 뭔가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활용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버리면 아까우니까 저장만 해두는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네요. 2010년도에 빅데이터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 우리나라는 2016년도부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저도 그때 프로젝트를 했었고 네. 그때는 뭐 하둡에 DW에 맞아요. 나스를 구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뭐 통수인시나 이런 데서 진행했었고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 안 된다라고 분석가들이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회사들이 네. 우선 그럼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수집하는 네. 시스템부터 구축해야 되네. 그래서 빅데이터 인프라 플랫폼부터 구축을 진행했던 거죠. 2016년도에. 그래서 몽땅 다 저장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네. 분산 저장 다 해놓고. 맞습니다. 네. 네네. 근데 이 다크 데이터라는 용어가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려고 네. 모으는 데이터들을 모았는데 네. 실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았는데 비즈니스에 활용을 못 하는 거죠. 이걸 분석할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다크 데이터를 왜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네 가지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네 가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결국 첫 번째는 툴의 부재예요. 기존까지는 그냥 그쵸. 정형 데이터들은 맞아요. 뭐 RDBMS, 네. OLTP 해갖고 네. 저장 잘해서 분석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거는 비정형 데이터 너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이거 기존에 그런 툴로 뭐 수집도 안 되고 뭐 맞아요. 어떻게 해? 네.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너무 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IoT 가장 만약에 센서 데이터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성 데이터들, 비디오 데이터, 네. 이미지 데이터. 네. 이걸 어떻게 하지? 네. 수집은 되지만 네. 분석해서 활용한 다음에 비즈니스에 적용을 못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아마 방송 들으신 분들 그러실 거예요.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하고 있죠. 뭐 데이터- 지금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네. 뭐 발전해서 그래서 네. 나온 게 데이터 레이크고 그래서 맞습니다. 어떻게 저장을 했는데 어떻게 활용할 거야? 이건 다른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크 데이터들이 첫 번째는 분석 도구의 부재 때문에 생겼던 거였어요. 근데 또 이렇게 수집해 놓으니까 생각보다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할 때 테라바이트 얘기하면 엄청 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우, 지금은 지금은 근데 페타, 제타, 네네네. 요타까지 너무 많은 네.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겁내는 거. 이걸 어떻게 해? 네. 이거 구축하려고 견적받아 보니까
야, 우리 매출보다 더 큰데? 뭐 이런 아, 좀 아. 우습게 얘기를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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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방식 아까 서희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형 데이터만 분석하던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는 거죠. 네. 형들이.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들은 분석할 때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지? 음. 결국은 분석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프로젝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구사항은 못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 정형 데이터만 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학습이 됐잖아요. 이제 벌써 2022년이잖아요. 네. 벌써 지난 6년 동안 거의 6, 8년 동안 네, 네. 스킬업이 되고 또 이게 담당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열정적으로 공부들을 하시잖아요. 공부를 해서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이걸 다 알아요. 근데 이제 환경을 알아서 데이터를 딱 까보니까 데이터가 이빨 빠진 것처럼 중간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없는 거죠. 데이터가 불완전한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수집하다 네. 보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다크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가비진, 가비지업. 결국은 쓰레기 데이터는 쓰레기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겠죠, 근데- 당연히. 그쵸. 네, 네. 그 말은 맞아요. 네. 맞는데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네. 데이터가 이빨 빠진 것도 강화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 아. 여러 가지 기술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이 데이터를 버려야 돼? 음. 이거 데이터 쌓아야 돼? 네.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고민은 현업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알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뭐 도메인 지식이 풍부하실 거니까. 맞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다크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런 다크 데이터를 결국은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런 플로우로 흘러갑니다. 정제를 해야 될 텐데. 당연하죠. 근데 우선은 정제를 하려면 첫 번째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집을 하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그냥 JDBC나 여러 가지 ODBC나 이런 정말 정형화된 있는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냥 받으셨으면 됐어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과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네. 그런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거고 수집한 데이터가 예전에는 정형 데이터가 가져왔기 때문에 필터 값만 처리해서 시계만 맞추면 됐었거든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가 크렌징, 전처리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이런 전처리 작업할 때도 당연히 시간이 좀 많이 들겠죠. 네.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걸-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할 때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한 7, 80%는 데이터 정제 작업에서 소요가 됩니다. 저도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네. 진행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저게 부담돼서 근데 또 저거를 제대로 안 하면은 분석 결과가 안 좋으니까 맞습니다. 저기에 투자를 네.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까 저기서 많이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맞습니다. 많이 네네네.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게 왜 포기가 되는지 제가 데모를 하면서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네. 얘를 이제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 진행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 생성할 때에도 어마어마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아, 네. 앞단에 레이크하우스를 만드는 이유는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네.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티카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비싼 비용에 장비에다 데이터를 담아놨는데 네. 일부 데이터만 모델을 생성한다? 아, 그거 아깝지. 아깝잖아요. 네, 노는 자원인데요, 아, 다. 그쵸. 네. 그래서 모델을 생성할 때에도 네. 고성능에 빠른 등에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그, 장비들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GPU도 얘기 나오고 네네. 여러 그래서 가지 GPU 서버 기술이 같은 게 나옵니다. 필요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네. 실제적으로 자원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데이터 전처리요. 모델 생성할 때 자원을 많이 쓰는데 네. 이렇게 모델이 생성되고 나면 이제는 사용자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추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좀 이런 데이터의 도메인 지식은 많은데 맞아요. 이 데이터 분석된 결과를 그냥 딱 뭔가 이렇게 표를 갖다 놓으면 이게 수치가 무슨 의미야라고 생각을 할 수 네네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를 그들의 언어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뭔가의 도구도 필요한데 네. 그런 게 이제 추론 모델 쪽에 네네. 시각화 네. 도구랑 같이 제공이 네, 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추론 시스템 할 때에도 보통은 웹하고 연동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때 뭐 우리가 마이데이터 사업 때문에 REST API 방식의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 아마 익숙하게 네, 많이 네. 아셨을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추론 시스템이 모델이 생성되고 나면 이 모델을 천년만년 쓴다? 당연히 아니겠죠. 이게
예전에는 모델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네. 뭐 1년 또는 분기에 한 번, 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네. 요즘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제품도 너무 많이 변경이 되고 그 다 다음에 흐름 주기가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모델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네. 저장소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아카이빙 부분이 또 필요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아카이빙하고 스테이징 할 수 있는 장비가 또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음. 그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끝나냐? 아니겠죠. 음. 또 재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계속 모델 성능해주는 네. 리사이클 사이클링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곳을 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크하우스도 나오고 분석 네, 네. 시스템도 나오고 네. 쿠다나 이런 여러 가지 GPU, HPC 환경도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인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거를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못할 것 같은데. 오 슈퍼맨 네. 그럼 뭐, 네. 컨설팅을 통해서 아키텍처를 통해서 전체적인 기획이나 흐름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거를 하나하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을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는 불가능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데이터 엔지니어,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시각적 분석가 그렇게 이런 식으로 네, 나눠져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왜 이게 나눠져 있냐면 우선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보통 뭐 통계학 쪽이나 경영학 쪽에서 통계 지식을 가지고 계신 네, 네. 분들이 하다 보니까 IT의 전반적인 지식은 좀 없을 수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들한테 분들께 원하는 데이터를 엑셀로 받아요. 네네, 맞아요. 네. 엑셀로 받은 다음에 네. 그 엑셀로 받은 걸 가지고 아이가 파이썬을 돌려서 네, 맞아요. 만들어내는 네.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그거를 만들어낸 결과만 가지고 시각 분석가들은 다시 드리면 그걸 가지고 시각적 분석을 해서 네. 레포팅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거든요. 네. 단발성으로 예전에 진행했었어요. 아, 각각 또 이렇게 구분이 그쵸.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업무들이. 맞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늘어났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엑셀 받아 진행을 했던 정말 오래전이에요. 네. 오래전에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네. 이제는 레이크하우스 또는 정보계 시스템 또는 빅데이터 시스템 여러 가지 저장소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분석가 분들이 하기엔 좀 애매한 거예요. 듣고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또 하기에도 좀 애매한 거예요.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은 분석 지식이 없잖아요. 그쵸. 그냥 데이터만 네. 빠르게 추출해서 전달을 해줄 수 맞아요. 있는 역할, 거기에 네. 특화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네. 영역, 이 대량의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스템에서 분석을 환경을 돌릴 수 있는 용어가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네. 근데 우선은 시스템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네. 이런 빅데이터 환경에서 분석을 할 수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네. 하나의 용어로도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들이 접속을 해서 분석에 대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각각 다른 시스템에서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개발을 할 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엄청 부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은 이게 좀 구분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저도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편한 거는 R을 쓰시는 분들은 RStudi오를 활용하시고요. 뭐 그게 제일 많이 그쵸. 사용되는 툴이니까 그들에게는. 학창책 학부 때부터 네. 박사 과정까지 그렇게 맞아요. 진행했었기 그것만. 때문에 네. 그리고 파이썬을 하셨던 분들은 네. 보통 개발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파이썬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분석 영역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으로 많이 네. 넘어오는데 또 주피터 노트북이나 주피터 네, 네. 에버톡에서 진행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해요. 아. 그게 이제 MLOps라고 하는 환경인데 네. 그런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들이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솔루션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를 매년 보거든요. 네. 매년 보는데 아, 매년 증가하나요, 설마? 매년 증가하고 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진짜 그냥 다 크게 보면 MLOps라는 한 분야인데 맞아요. 거기에 다 자기들만의 고유의 기술을 지금 맞습니다. 넣어갖고 저런 식으로 오픈소스를 많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거를 어떻게 다 활용할 수도 그쵸. 없고 맞습니다.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분석 자체는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도 결국은 물론 이제 상용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상용 네. 솔루션을 통해서도 하시고 네. 근데 정통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R과 파이썬으로 그렇죠, 진행하시고 그렇죠. 네. 그분들은 제가 저희 쪽 걸 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네. 힘들어하세요. 아.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그거를 저희 쪽으로 제가 교육에서 유도를 했는데 네. 이제는 저는 프로젝트를 할 때 그냥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한테
편한 툴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차피 분석 해석 요구 나오는 거는 네. 하나의 스크립트로 나오거든요. R이나 파이썬 같은 네, 경우에. 네, 네. 그 나온 걸 가지고 MLOps 자동화하는 거는 그걸 코드를 받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들이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플랫폼에 넣어서 자동화시키면 그만이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솔루션과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MLOps 환경은 좀 필요하다라고 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MLOps의 환경이 또 여러 가지로 또 나눠요. 또 대용량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연결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반도 있고 네.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 그거는 유저의 환경, 그러니까 도메인의 현업들의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솔루션이 있고 플랫폼이 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뭐 딱 하나죠. 돈이 되는 시장이니까. 돈이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IDC 9월 달에 나온 네. 자료거든요. 네. 항상 이거 IDC에서 분석 영역에 대한 부분 또는 빅데이터 영역에 대한 부분은 항상 내놓는데 항상 미래가 밝아요. 항상 미래가 올라가고 네.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 왜냐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데이터 계속 늘어나는데 네. 그럼 분석 요구사항 계속 늘어날 거고 다양한 도메인들이 생겨날 거니까 그쵸. 거기에 대한 분석 어떤 요구사항은 당연히 네. 늘어나겠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돈을 많이 고객들이 쓰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솔루션을 내놓는 거죠. 네, 네, 솔루션을 내놓으면 그 중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한 번 하게 되면 물론 작은 거는 몇 억 하는 데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수십억을 또는 수백억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몇 개만 잡아도 뭐 그러네요. 그냥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시장 자체가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는 네. 모든 사업장에서 새로운 뉴 아이템을 찾으려고 고민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네. 앞에서 봤었던 그런 정말 그쵸. 다양한 것들이 나온 이유도 네. 네, 마찬가지로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석 도구나 이런 시장들이 계속 크는 이유는 예전에 그냥 정형 데이터로 했을 때는 인사이트 도출이라기보다는 밸류 창출이었거든요. 그냥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가치만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네. 물론 중간에 인사이트도 도출하긴 네. 하지만, 네네. 근데 그 인사이트 도출하는 게 막혀버린 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데이터를 음. 통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내려고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밸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시스템은 밸류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현업분들이 조금 간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려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야 될 거고 네, 맞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인사이트도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분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할 때 이런 식의 다양하고 이런 다양한 솔루션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자기가 맡은 영역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지원된 걸 가지고 자동화를 하고 스케줄링을 걸 때에는 그때는 전문 플랫폼이 플랫폼. 필요하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쪽에 관련된 솔루션 좀 간단하게 좀 개요를 설명드리고 좀 데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루마다 펜타워라고 하는 솔루션은 2004년도에 아파치의 오픈소스로 나온 솔루션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솔루션이고 네. 저도 이제 2004년도 그때 처음에 했을 때는 데이터를 통합하는 뭐 ETL이라는 솔루션들이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는 BI라는 네. 솔루션도 있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그냥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컨셉은 뭐였냐면 아파치 컨셉에 나온 게 영역이 뭐였냐면 이거를 하나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 루마다 펜타워의 CTO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도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네. 생각을 계속하면서 만든 솔루션이 아. 루마다 펜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뭔가 좀 이 네. 업계의 원조격인 그쵸. 그런 네네. 솔루션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개요를 좀 설명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펜타워는 엔드투엔드로 전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하지만 얘가 전문 분석 솔루션이다 그러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통적인 분석 솔루션들을 쓰세요. 네. RStudi오나 네, GPT 네. 노트북이나 랩을 통해서. 네.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자동화해주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한 번 데이터 사이언스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쉽게 재학습을 돌릴 수 있게끔 해주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없더라도 네. 데이터 엔지니어가 할 수 있게끔 또는 현업 전문가가 네. 비즈니스 사용자가 네. 클릭 한 번으로 네. 할 수 있게끔 아,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도 필요하고 그쵸. 데이터 엔지니어 분석 역할도 역할도 필요하고 필요하고. 시각화해서 이거를 네. 뭔가 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네. 역할도 필요한데 네. 그 요구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어야지만 하나의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이제 네. 완성이 되는 거였는데 우리 회사는 데이터 엔지니어 없고 데이터 분석가 없어. 네. 현업만 있네. 어떡하지? 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뭐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쉽게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고 시각화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네. 우리는 데이터 엔지니어밖에 없네. 분석 어떡하지? 여기에서 분석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나는 근데 분석밖에 못 하는데 데이터 수집 어떻게 하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잘 수집해서 그렇죠. 시각까지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예전에 이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만 네. 데이터 사이언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이나 네. RStudi오를 네. 통해서 하세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델을 생성하게 되면 하나의 스크립트가 생기거든요. 네. 이 스크립트를 생긴 거를 보게 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데이터를 정제하는 부분이 있고 모델을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재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고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다음 결과값에 대한 부분 던지는 부분이 네,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앞단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자동화하는 부분과 네. 뒷단에 추론 시스템을 통해서 웹하고 연동을 해서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펜타고가 하나로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가분한테, R 분석가분한테 펜타고로만 교육할 쓰지 마세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분석에 대한 부분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미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정제 처리까지 다 끝난 다음에 기간만 늘려서 재학습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기간 늘리는 건 쉽게 자기가 그렇죠, 데이터를 제일 그렇죠. 잘하니까 네. 네, 네. 데이터 엔지니어 분이 기간만 늘려서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그 알고리즘대로 네. 돌아가서 짠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추론 시스템 쪽으로 하게 되면 네. 추론 시스템은 요즘은 REST API 방식으로 해서 웹 방식으로 네, 네, 요즘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도 펜타원은 RESTful 시스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펜타를 호출하게 되면 URL 값을 받아서 결과값을 던질 수 있는 결국은 데이터 엔지니어도 펜타를 통해서 네. 데이터 ETL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데이터 스튜어드는 이제 이런 분석가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도메인 정보를 좀 모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죠. 딱 설계하고 원하는 네. 데이터만 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데이터 스튜어드는 도메인 지식까지 있으신 분들이 데이터 스튜어드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도 알고 이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는 결국 네.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저분들한테 데이터를 받으시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분석가들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네. R과 파이썬을 통해서 돌리고 네.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나오는데 그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펜터에 넣어서 그 결과값을 바로 던져주는 거죠. 누구한테? 시각화 분석하시는 비즈니스 분석가 분들께. 네. 그러면 이제 시각화 분석가 분들이 이제 예쁘게 차트와 네, 레포트를 네. 만들어 놓으면 네. 비즈니스 사용자, 현업 사용자들이 그걸 그게 되는 가지고 겁니다. 이제 활용을 실제 하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반적인 엔드투엔드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게 펜타 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펜타 플랫폼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데 네.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네, 구성 요소를 또 그래서 살펴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우선 통합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는 데이터 통합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오라클 되냐, 마이스큐엘 되냐, 아, 네. MS SQL 되냐 이런 식의 네. 질문이었거든요. 그건 근데 다 다양하다고 그냥 할 때. 뭐 그쵸. 정제된 데이터들이니까. 네. 근데 네. 요즘은 물어볼 때 다양한 소스를 가져올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가져올 수 있어요? 네네. FTP로 데이터 가져올 수 있어요? 네. REST API로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우리 제조 쪽에 IoT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 가져올 수 있어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근데 펜타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FTP나 네트워크 드라이버 또는 REST API 방식
일반적으로 일반 DB나 이런 거는 JDBC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네. 방식은 당연히 다 되는 거고 또 요즘 아까 얘기했던 뭐 레이크하우스나 또는 데이터 레이크나 처리를 하게 되면 보통 요즘 또 오백 시리즈의 데이터들을 많이 담아요. 그렇죠. 오브젝트 스토리지 네. 저장된 것들도. 그래서 S3 API를 통해서 네,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엔진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됐든 어떤 유형이 그렇죠. 됐든 다 수집할 수 있다. 네네. 워낙에 네. 오래되고 얘가 지금도 오픈소스 영역과 엔터프라이즈 영역을 같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아, 그럼 계속 발전하고 계속 있군요. 발전하고 여전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처리하다 보면 순환 로직이 좀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조건식에 의해서. 어. 그러니까 DB의 조건식이 바뀌면 네.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환되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통합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데 이 실시간 얘기를 하게 되면 CDC라고 하는 솔루션을 얘기하는 경우가 네. 많으신데 CDC하고는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ETL 솔루션들은 원래 배치 솔루션인데 카프카라고 하는 큐 시스템이 나오면서 메시지 큐. 네, 완전히 판도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원래 큐잉 시스템은 예전부터 제조 쪽이나 쇼핑몰 쪽에서 상품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이 썼었어요. 네. 근데 워낙에 좀 비쌌고 관리도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특정 업무에서만 쓰였는데 카프카가 나오면서 네. 가격도 좀 다운되고 아. 안정성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API를 활용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실시간 처리를 할 때 네. 큐잉 시스템 카프카를 통해서 많이 아, 진행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카프카 연동을 해서 네.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석에 대한 부분을 계속 네가 지금 분석도 안 되고 알스튜디오도 아니고 주피터 노트북도 아니라면서 네. 도대체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얘기하는 네. 건데 저희는 잡채 내부 안에 R과 파이썬을 돌릴 수 있는 아이콘을 제공해드려요. 네. 그래서 파이썬과 R을 그대로 돌릴 수 있는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해서 바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이썬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전처리나 또는 모델 생성하는 부분이 가능한 거고 네. 또는 R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식으로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결국은 이제 기존의 R이나 이렇게 RStudi오나 파이썬을 통해서 컨테이너 진행하시는 분들은 스케줄링 걸 때 스케줄링 솔루션을 따로 두시던가 아니면 OS에서 제공되는 뭐 크론탭이나 이런 네, 스케줄링을 활용하시거든요. 네. 펜타곤 자체적으로 스케줄링 기능이 제공이 돼요.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당연히 또 데이터 통합 기술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처음부터 끌고 와서 분석을 돌린 다음에 돌린 결과에 대한 부분을 바로 추론 시스템을 던져주는 FTP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거죠. 거기다 모니터링까지 제공해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화 BI 솔루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BI 솔루션은 국내에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가지고 있기 정말 때문에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익숙하신 거 쓰면 그쵸. 되겠죠. 익숙한 걸 쓰고 진행하면 됩니다. 네, 근데 없으면 여기 거 쓰시고.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는 엔드투엔드로 시각화에 있는 데이터까지 확인하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네. 마트 생성하는 거나 에뮬락하는 부분 이런 여러 아. 가지 형태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서드파티 솔루션들과 저희가 연계를 해서 시각화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해드릴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리스트업해서 좀 드리면 결국은 다양한 수집 뭐 아시겠지만 AWS의 S3 또는 빅쿼리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레드시프트 이런 커넥터들을 다 제공을 해요. 네. 그게 제가 AWS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빅쿼리나 뭐 구글이나 애저에 있는 것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네. 데이터를 정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시간 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까 카프카라는 카프카, 네. 부분도 진행하는 거고 또 MDI라고 해서 수단 로직에 대한 부분 진행해드리고 거기다 또 까르테라고 해서 저희가 서버에 대한 확장에 대한 부분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아키텍처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빅데이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능도 네.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빅데이터 실시간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보안 쪽이거든요. 보안 쪽으로 LW나 AD 기본적인 인증 관리 방식은 다 제공해드리고 네. 거기다가 자체 또 인증 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룹핑을 통해서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쉽게 스케줄링 모니터링 가능한 거고 서드파티 통해 시각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구성을 해드립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으로 제가 오늘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네. 분석에 대한 플로우를 만든 거를 간단하게 좀 한번 캡처해서 넣어봤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플로우 진행을 해요. 앞단에서도 8개의 가트나 이렇게 한 개발 사이클을 보게 되면 결국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는 거고 다양한 곳에서 그리고 데이터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건 앞뒤가 좀 바뀌긴 하는데 전처리를 하고 나서 변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변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는 뭐냐면 네.
리소스의 차이. 어느 쪽에 리소스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시간을 네. 단축시켜서 결과물을 내는 게 더 용이하냐에 그쵸. 대한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저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고 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만한 이런 데이터가 뭔지를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하면 저 EDA부터 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일단은 몽땅 전체리부터 다 하고 그 안에서 쓸모 있는 게 뭔지를 골라내자 맞습니다. 라고 하면 전체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EDA로 넘어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네. 근데 보통은 실제 현업분들은 네. 내가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지 아시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처음부터 하기보다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할 때 그래도 현업분들이 자기가 이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인데 라고 알고는 있는데 네. 그래도 내가 좀 확신이 좀 애매해. 근데 뭔가 좀 분석, 머신러닝의 분석 기법으로 내가 네. 뭔가 좀 확인하고 싶어 네. 할 때 EDA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네. 데이터들 간의 상관 분석을 통해서 이게 정말 연계가 있는지 없는 데이터인지를 알려줘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하는 또 저희 쪽에 또 현용 ITX 쪽에 바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요걸 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저희가 아. 그룹 사이트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조인을 해서 프로젝트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제 클렌징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네. 클렌징 작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현업분들하고 붙어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구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 부분. 왜냐하면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니까 항상 0에서 1 사이의 데이터만 들어와야 되는데 네. 갑자기 2, 3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거는 잘못된 이상치 그렇죠. 데이터거든요. 네. 그럼 이거 데이터 잘라야 네, 그렇죠. 그건 네. 쳐내야죠. 네. 그리고 이게 센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제조 쪽에서 하다 보면 데이터가 일괄적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구간 만약에 정비를 해요. 네. 그럼 거기 끊기네? 데이터가 안 들어와요. 한 한 몇 시간 동안. 네. 그럼 결측시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네. 결측시를 어떻게 할 건지. 아.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전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거죠. 네. 이거는 결국은 현업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전처리하는 부분이 전체 프로젝트의 7, 80%를 적용이 된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까서 네, 네.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이상치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버릴 건지 아니면 변환을 해서 할 건지, 또 결칙치가 있으면 그 결칙치가 있는 부분만 대체를 해서 쓸 건지 아니면 네. 그 롤을 전체 다 없애버릴 네, 건지 네, 예, 다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는 분석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클렌징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거를 제대로 해야지만 나중에 나오는 알고리즘 모델의 어떤 정확성도 올라가고 데이터 분석 품질도 좋아질 네, 거니까 맞습니다. 네. 저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어쨌든 저거를 처음 분석 프로젝트를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그쵸. 시간과 노력을 네. 들여서 해야 되고 네.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다시 한번 활용할 때는 저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렇게 미리 이제 걸어놓게 되면 네. 미리 전처리에 대한 부분 자동으로 필터를 다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쵸.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빨리 전처리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네. 전문 분석가분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다 보면 네. 그 설계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 레인지가 처음엔 0과 1이었는데 네. 이게 레인지가 바뀌어요. 늘어날 수가 있구나. 늘어날 수 있고 줄어날 수도 있어요. 아, 그때는 네네. 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과 같이 작업을 네. 하셔야 돼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까도 분석하는 플로우가 전체적으로 쭉 갔다가 다시 또 전체적으로 네, 가는 네, 이유가 네. 그 이유 때문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센서 데이터고 설계 변수가 그렇게 크게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처리 영역에 대한 부분 좀 건너뛰고 기간만 늘려서 모델을 재학습을 해서 생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실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과 현업분들이 잘 얘기를 해서 이걸 주기를 언제로 할 거고 이 주기를 정할 때는 이벤트 발생이라고 하는데 분석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원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원본 데이터가 너무 깔끔해요. 항상 문제가 있는 건 0만 오고 문제 없는 건 항상 1만 들어와요. 그러면 0과 1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네. 너무 깔끔하니까 이거는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부분이 없네요. 없어요. 네.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벤트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것들이 생겨요. 네. 항상 이게 0.0과 1 사이면 0.7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유지를 하고 넘어오는데 문제가 되면 갑자기 얘가 0.1로 떨어진다. 아니면 갑자기 0.7이어야 되는데 0.9나 0.99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 시점부터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그쵸. 저런 작업을 한 네. 번 더 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요 구간이 문제 있는 구간이야라고 아, 찍어줘야 네네. 되는 거. 그거를 네. 이제 이벤트를 적용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고 네. 구성한 걸 가지고 모델링을 돌리는 거죠. 네. 이제 모델링을 돌릴 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랜덤 포레스트, 네, 네, 랜덤 네, 포레스트 네. 가장 많이 아시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통해서 돌린다든가 이런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들을 적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그 모델을 생성하게 되면 각각의 어떤 중요한 변수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변수 중요도와 또 하나 되는 게 평가 데이터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평가 항목을 통해서 어떤 모델링을 선택할 건지 네.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측 시스템을 던지고 예측 시스템에서 이제 추론 시스템으로 던져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추론까지는 안 가고 예측까지만 그려놓은 네. 건데 이 다음으로 추론까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네. 펜타오에서 진행하는 방식이고 이 안에 파이썬과 R이 그대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펜타오에 대한 데모를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전체 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다 하려고 하니까 시간 데모 뜨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은 분석부만. 전체 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좀 팩트 있는 부분만 좀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뒷부분에 전체 자동화하는 부분을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적인 플로우 아마 분석가분들 아니면 프로젝트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우선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거죠. 네. 수집은 결국은 내가 필요한 레거시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필요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변수, 실제 기본만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 분석에 있는 모델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성능이 제대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파생 변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미상한 항목이나 뭐 결칙이나 이상치에 대한 부분 가지고 항목을 제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네. 그런 작업들을 할 때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과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샘플링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들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샘플링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필터나 결칙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파이썬과 R을 통해서 전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집어넣는 거고 그 넣은 걸 가지고 이제는 주기적으로 실시간 데이터 또는 리얼타임 또는 배치성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얘가 시간 단위로 자동화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를 걸어서 생성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은 플로우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XY 변수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결국은 모델은 중요한 변수가 뭔지 그리고 이 중요한 변수를 가지고 뭘 예측할 건지가 네.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니까요. 네, 네. 근데 요게 현업분들이 보통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알고 진행을 하세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혹시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고객분들이 데이터만 주고 인사이트 도출해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못하지. 데이터 도메인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는. 컨설팅부터 진행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 쪽에 연계를 해서 같이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제 도출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거죠. 어떤 업무에 필요한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네. 분석을 좀 해놔야, 네, 맞습니다. 네, 저희를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과제 도출을 진행을 하는 거고 네. 그렇게 과제 도출을 한 걸 가지고 이 X 변수 선택이라는 항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어딘지 데이터를 가질 수 있거든요. 레거시 네. 데이터 무조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전처리를 네. 하고, 전처리한 걸 가지고 모델 돌려서, 생성하고 네. 평가를 하고, 네. 평가한 걸 가지고 또 모델을 나중에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 계속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네. 업데이트 진행하고, 나중에 추론 시스템까지 던져서 추론 시스템에서 REST API 방식으로 받는 방식. 그리고 또 추론 시스템에서는 그냥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기에 따라서 모델에 대한 부분 평가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하고, 평가 수칙에 대한 부분이 스코어가 낮아지면 다시 기간을 늘려서 다시 재학습을 학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근데- 모델을 다시 또 만들어야 될 거고. 근데 요 전체적인 부분을 파이썬과 R로도 가능해요. 네. DB 가져오고 스크립팅해서 다 하면 되니까. 네. 근데 그거를 데이터 사이언스가 계속 붙어서 이걸 할 수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회사의 구성원들은 되게 적어요. 만약에 회사가 뭐 1000명이라고 해도 고객 데이터 사이언스는 일부 몇 명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새로운 알고리즘에 새로운 모델을 생성하는 쪽 계속 투입이 돼서 진행을 네. 하셔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얘를 자동화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좀 많으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들이나 다른 쪽에 돌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펜타를 통해서 데모 진행하는 거고 실제 저도 제조사나 이런 분석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분석가분들을 통해서 진행하고 저희는 자동화하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모는 분석가분들이 분석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네. 어떻게 자동화하는지를 데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분석하는 부분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가분들이 분석한 걸 가지고 네. 어떻게 자동화하는지를 오늘 좀 데모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을 네. 가지고 사내에 있는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다른 분들이 펜타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네, 맞습니다. 추론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데모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분석가분들이 보면 저건 파이썬으로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기간 베이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분석을 진행할 때 유효한 분석 데이터의 기간은 현업분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과 현업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이 요구사항에 맞춰서 과제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면 어떤 레인지에 있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 필요 없는 데이터에 대한 구간을 정의를 합니다. 그 정의를 할 때 미리 이제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날짜만 입력하시게 되면 그 날짜에 있는 구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그럼 맨날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할 수 있으신데 네, 설마. 초기에 프로젝트 할 때만 네.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증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스케줄링에 의해서 매일 또는 매 시간 또는 매분 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자동화를 걸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보시면 내부에는 저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필터링이나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보통 저게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템플릿화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업무에 대한 부분 정의를 하고 네. 데이터의 레인지만 정의를 해주시면 어떤 데이터든 가져올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각각 데이터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다 보면 모든 구간에 있는 데이터가 1시간 단위 또는 1분 단위 또는 초 단위로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펜타오에서는 그런 것들을 체크가 가능해서 네.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어느 구간에 데이터가 너무 비어있네? 않습니다라고 해서 알람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가갖고 엔지니어가 이거 뭐가 좀 이상 있나 하고 네. 그 앞단을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이걸 하고 이제 몇 년치 운영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하다 보면 네. 항상 연락 오는 게 거기는 현업분이 그냥 하고 계시거든요. 데이터 네. 엔지니어가 아니고 네네. 현업분이 하고 계신데 이분은 그냥 클릭하고 이렇게만 진행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모델이 안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근데- 어딘가 데이터가 빠졌겠지. 네. 근데 그 데이터가 보통은 모델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원하는 데이터를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와서. 제조 쪽에 무조건 넘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정비를 한다고 시스템 멈춘 거예요. 본사에다 얘기도 안 하고. 네. 근데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알람을 줘서 이게 모델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가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알람을 줘요. 그럼 그 본사에 계신 분이 공장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안 넘어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럼 지금 정비 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저기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구간의 데이터가 비잖아요. 네. 그럼 여기 화면에 들어와서 네. 빈 구간에 없애버리면 날짜 입력하고 되겠네요. 네네. 클릭하면 네. 기존에 있는 데이터 싹 날리고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네네. 포함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편하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클릭만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또 네. 이런 식으로 장애가 났을 때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네, 대처할 수 지원을 있네요. 해주고 그리고 모델의 전체적인 이 긴 플로우에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려줄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는 네. 기능들을 다 해줍니다. 각각 스텝별로 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알림을 주는 기능들을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통은 저희가 한 99%가 데이터가 안 가져와서 모델이 안 돌아가는 게 거의 다였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현업분들이 굳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한테 또는 데이터 엔지니어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공장에 전화해서 그러네요. 이거 지금 데이터 안 넘어옵니다 얘기하면 끝나는. 네네네. 되게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가끔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필터 걸어서 네. 일정 구간에 대한 부분 알람을 줄 수 있다는 게 네. 그러면 이게 힘든 분석 시스템에 문제는 데이터였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거를 데이터 분석가분들 모셔다 놓고 그쵸. 들여다봐서 네. 막 어디가 문제야라고 그쵸. 밝혀내야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쵸. 아, 그러면 데이터 분석가들이 와가지고 봐가지고 데이터 안 안 넘어왔잖아요. 넘어왔네. 네. 짜증내거든요. 네. 짜증내고 필요 따지고 가지고 왜 나를 불러?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짜증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쉽게 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 이래서 플랫폼이 좋은 거네요. 그렇죠.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네.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은 또는 분석가 분들은 이런 툴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뭐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지식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그쵸. 잘 분석해 네. 왔었던 여러 가지 툴도 있을 거니까 굳이 이거 네. 안 써도 돼.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모니터링 할 거면 그냥 그분이 편한 게 저는 그래요. 툴을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 오픈소스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이런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현업분들한테 저는 현업분들이 가장 손에 익은 툴을 쓰게끔 저는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지. 기회비용이 아니죠. 운영 비용에 대한 부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육하고 사람 뽑고 이렇게 진행해야 맞아요. 되거든요. 새로운 것도 배울 네. 때까지도 시간도 맞습니다.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방식은 그대로 하고 이 플로우는 새로운 영역이니까 새로운 영역 할 때는 또 새로운 툴이 필요한 거고 근데 새로운 툴에 가장 익숙한 게 ETL 솔루션의 이런 워크플로우를 GI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그리는 게 가장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펜타워를 통해서 적용하시면 좀 쉽게 기존에 ETL을 하셨던 정도의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거고 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온 걸 가지고 이제 변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보통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몇천 개, 몇만 개의 데이터를 컬럼을 가져오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다 돌려서 분석 모델을 생성하면 좋은데 네. 사람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분석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터 형태가 많으면 분석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니거든요. 왜냐면 데이터가 항상 기계 넘버라고 하면 기계 넘버는 1번이라고 부여되어 있는 기계 넘버는 1번이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고유할 때 1번이 쭉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날짜에 대한 부분은 변경되니까 쭉 들어오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상태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쭉 들어와요. 근데 변경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분석하는데 분석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이런 믹싱해서 나온 결과가 모델 네네. 파일이거든요. 네. 이 모델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튀지 않는 데이터들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변수 중요도라고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변수들은 빼고 모델을 생성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y값 내가 추론하고자 하는 결과값에 영향을 끼치는 놈들만 변수를 선택해야 가볍고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결국은 이 변수 선택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너무 어려워하세요. 솔직히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도 네. 이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 도메인 지식도 필요할 거고, 네. 네. 그 변수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관관계 분석이 맞아요. 네. 되게 필요할 거니까. 네. 그럼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런 별도의 솔루션에 대한 도움이 진짜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결국은 EDA라고 해서 분석, 그러니까 데이터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네, 있는 네,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간단한 EDA에 대한 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알고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아시는 분들은 볼 수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EDA 저희 또 효성 ITX 쪽에 바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바스라는 시스템에 비주얼 어널리스틱을 해주는 EDA를 전문적으로 하는 솔루션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같이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특화되어 있는 보통은 분석가 분들이 이 영역에서 R과 파이썬을 계속 돌리면서 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희 펜타워에서 나오는 저런 차트를 통해서 계속 상관관계를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이 변수들이 중요도가 있는지 그리고 요걸 가지고 각각의 중요 변수를 선택하고 나서 선택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선택되는 변수가 이제 제대로 됐는지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전처리 할 때도 이제 현업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말 그대로 이 전체적인 툴과 그 다음 상관관계 보고 도표를 보고 통계 수치를 보고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네 없네를 확인하시는 그렇죠.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통계 수치가 명확하게 도메인 지식을 안다고 하면 이 통계 수치에 따라서 데이터가 튀는 값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네가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은 한 이만큼씩 막 튀어요. 널뛰기를 해요. 근데 그거 별거 문제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이거는 엄청난 문제야라고 맞아요. 판단할 수도 있는 거네요. 데이터 네.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네. 네. 이게 조금씩 튀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문제야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메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네. 여기서 이제 전처리를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느끼기 수밖에 시작하는 겁니다. 없겠네요. 그래서 현업이랑 같이 같이 협업을 해야 무조건 되는 해야 거고. 되는 겁니다. 또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도메인 전문가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그룹핑돼서도 많이 들어요. 네, 네.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에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그렇게 진행들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무조건 이런 네. 분석 프로젝트는 TFT가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단순하게 혼자서 뭔가를 뚝딱뚝딱 해서 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로봇 장난감 만드듯이, 네, 네, 네. 외국 그게 만드듯이 아니- 할 수 네, 있는 네, 게 아니라서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전처리에 한 7, 80%의 리소스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하나 이걸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100개의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해서 100개의 데이터를 다 모델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탑다운 뭐 전처리 후처리라고 하든 여러 가지 응용가 있어서 네. 데이터를 처음에 중요 변수 10개를 설정한 다음에 변수를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아, 모델의 성과가 얼마큼 네. 적용되는지 체크하는 방식이 있고 네. 모델이 보니까 한 100개야. 네. 100개 중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빼면서 하는 방식도 있어요. 아, 네. 그거를 전처리를 하면서 모델을 계속 돌려보면서 평가를 계속 해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처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면 필터 값들이 나오는 거죠. 이상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필터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결칙치를 할 때에는 결칙치 값은 그냥 그 로우를 아예 없애주세요. 아니면 거기에는 정땡이 있는 값을 갖다 주세요. 아니면 중앙 값을 해주세요. 아니면 평균 값을 해주세요.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그거를 파이썬 코드로 또는 R 코드로 해서 다 넣어놓는 거예요. 네. 전처리한 거. 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해 놓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필터에 관련된 부분을 쉽게 저렇게 저희가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럼 저기에는 수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스크립트가 아니라 네. 저런 식으로 진행해 드리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전체를 하고 나면 결과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00만 건으로 시작했다가 네. 막 자르면 갑자기 이게 50만 건이 돼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10만 건이 되고 막 줄어요. 거기다가 컬럼도 처음에는 뭐 1000개가 됐다가 이 1000개가 점점 줄어서 뭐 100개가 줄을 수도 있고. 왜냐면 네. 결국은 1000개 로우에 1000개 컬럼에 100만 로우가 있는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다 돌리게 되면 정확한 모델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모델도 안 나올 뿐더러 시간도 많이 시간도 걸리고 엄청나게 네, 리소스도 많이 시간 필요하고. 낭비가 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아, 그렇죠. 뭐 어쨌든 계속 시스템 돌려야 어마어마한 되니까. GPU 서버를 가지고 네, 네. 돌려야 돼.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고 하고 차원 축소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차원 축소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필요 없는 데이터를 줄여서 네. 정말 모델 성과가 가장 좋은 그 최상치의 데이터를 남겨놓고. 만든 겁니다. 그게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R을 통해서 진행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딱 결과 나오면 결과값 있잖아요. 네. 그 결과값에 대한 부분을 필터링이 거는 거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다 걸어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걸어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모델을 돌리는 거죠. 네. 모델을 돌릴 때에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얘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두고 그 다음에 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요. 뭐 K-폴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해서 얘를 100이라는 데이터를 딱 잡아놓잖아요. 그럼 이 100이라는 데이터를 10개의 데이터로 쪼갠 다음에 10구간을 쪼갠 다음에 이걸 돌아가면서 계속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돌리는데 그거를 전체 1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나중에 평가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100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80% 또는 90%의 데이터를 정해서 얘를 가지고만 모델을 생성을 해요. 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모델을 계속 돌려봐서 평가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 결과값 스코어가 나온 걸 가지고 모델 생성해서 나머지 20%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비교를 해서 정말 예측을 잘하는지 확인을 그걸 하는 평가해 겁니다.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때 이제 정렬을 하는 거죠. 네. 트레이닝 데이터 어떻게 할 거고 테스트 데이터 어떻게 할 건지.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정의를 한 다음에 네. 모델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 생성하게 해서 스코어를 돌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조 쪽에는 라이트 GBM이나 엑시부스트나 랜덤포레스트가 가장 잘 알고리즘이 맞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분석가 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세 가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모델 생성한 거를 여러 가지 평가 지표로 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지표를 가지고 가장 좋은 평가 지표가 나온 걸 선택을 해서 모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추론 시스템까지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평가 지표가 9개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저걸 9개를 제공해드린 이유는 저 평가 지표가 도메인의 데이터에 따라서 아, 달라질 수 있네요. 달라져요. 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그 도메인 특성을 가지고 현업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진행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기준으로 모델의 성능이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거를 무한 반복 이제 하는 거죠. 네. 무한 반복하는데 기간의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기간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기간이 늘어나면 기간 늘어날 때마다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아까 그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지금 라이트십이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 저희가 알고리즘 생성하는 겁니다. 생성하고 나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분석가분들이 보는 게 뭐냐면 실측치에 있는 Y값하고 아까 20%의 데이터를 빼놨잖아요. 네, 네. 실측치 데이터와 예측치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는 비교를 거네요.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비교하는 화면을 저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 그래프 라인 차트 위에 보시게 되면 네. 평가 지표가 9개의 평가 지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평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분석해서 이 모델을 계속 쓸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저런 판단하는 게 저 CSV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웹 파일이 떨어져서 생성을 해드리고 그 생성한 걸 가지고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네.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모델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까지 다 했으니까 전체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테스트한 데이터까지 모아서 이제 100%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한번 다시 생성하는 거죠. 돌리는 거네요. 네, 해서 그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추론 시스템으로 넘긴다. 넘기게 되는 겁니다. 네. 추론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온도에, 내가 원하는 재료에, 내가 원하는 뭐 센서 값들에 대한 부분을 쭉 집어넣고 나서 설계 데이터나 재료 데이터 집어넣고 나서 그다음에 Y값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놓으면 얘가 딱 엔터를 치면 모델이 생성돼 있으니까 웹을 통해서 웹으로 넘어가거든요. REST API로 네, 넘어가서 네, 네. 그 네. 파라미터 값을 던지면 얘가 펜타오가 추론 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는 RESTful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REST API 할 필요 없이 바로 호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펜타오를 바로 호출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바로 웹으로 던져줍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데 WGET으로 해서 웹으로 던지는 URL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사람들이 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앞단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스와 도메인 전문가분들과 현업분들과 계속 붙어서 짧게는 과제당 짧게는 3개월 그 다음 과제가 좀 많으면 기간이 좀 늘어나겠죠. 네. 최소 짧게는 3개월은 해야 네.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변수가 다 선택돼 있고 이 필터 어떻게 할 건지 다 안다고 하면 프로젝트를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면 돼요. 물론 네. 이제 알고리즘 선택해야 네, 되는 네, 게 네. 있긴 하지만 네. 보통은 그러면 이게 다 내가 중요 변수나 전처리 방식이나 그 다음에 알고리즘 선택까지 어느 정도 다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마다 데이터 사이언스 불러가지고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잖아요. 네. 보통은 그럴 때 데이터가 만약 바뀌든가 흐름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중간에 필터 걸었던 값들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를 작업 다시 또 진행을 해야 그때 돼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기간만 늘어나고 크게 변경된 게 없다고 하면 그럼 그냥 다시 한번 돌리면 되는 그쵸. 거 아닌가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네. 제공을 또 해드립니다. 당연히. 네. 네. 지금 보시면 아, 여러 가지 색으로 음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결국은 내가 기간이 늘어나면 기간 늘어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고 네. 클릭 딱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해서 모델링 가장 좋은 걸 선택한 다음에 선택된 모델링을 가지고 추론 시스템까지 던져서 진행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얘가 주기적으로 추론 시스템을 했을 때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스코어를 평가할 수 있는 네. 자동화를 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펜타오는 기본적으로 아까 소재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R과 파이썬을 들어가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개 기능도 있지만 이런 플랫폼을 쓰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케줄링 기능이거든요. 스케줄링을 통해서 자동화 가능한 거죠. 네. 재학습을 진행을 할 때 네, 기간이 네. 어느 정도 늘어나면 이것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때는 재학습을 통해서 모델에 대한 성능을 높이자. 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는 데이터가 크게 흐름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모델을 재학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무조건 모델을 재학습해서 평가를 해서 생성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갑자기 그냥 가만 놔두면 네. 뭔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네. 이건 주기 정하기 나름인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얘가 세미로 모니터링이 돌아가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 스코어가 떨어지지 않고 네. 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있는지 네. 체크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면 얘가 분기가 3개월이 안 지났더라도 그때 바로 모델을 재학습할 수 있게끔 스케줄링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두 가지를 통해서 굳이 데이터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이 붙지 않더라도 미리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과 현업분들과 같이 정리를 해놓은 네, 구간 네, 안에 네. 재학습은 자동화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재학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은 좋아질 거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한 번 할 때는 앞서서 보여주셨던 그런 어떤 전체 과정을 통해서 뭐 최소 3개월 그쵸. 정도 걸리지만 네.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할 때는 이러한 플랫폼의 자동화된 스케줄링을 통해서 훨씬 기간을 단축시킬 수 맞습니다. 있고 네. 모델도 계속 고품질의 고성능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뭐 그래도 그냥 눈으로 하기 좋으니까 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좀 보시면 네. 단순하게 플로우 하나로 저희가 만들어 놨고요. 이 안에는 정말 보시게 되면 정말 복잡하게 구성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를 하면 저희가 미리 다개념 개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복잡한 플로우를 다 거쳐가는 거고 지금 보시면 파이썬도 안에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네.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실행하실 때 다음과 같이 날짜를 입력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날짜를 이것만. 입력하시고 네. 바로 실행 눌러보시면 네. 바로 재학습까지 쭉 진행된 부분을 플로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선 지금 데이터를 가져놓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거고요. 네. 지금 보면 파란색이 네,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계속 체크되는 걸 이렇게 보면 V 표시가 되고 있어요, 점점. 플로우가 흘러가는 네, 게 보일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중간에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네. 중간에 어디서 문제가 되면 문제된 포인트를 로그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알람도 다 보내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내부적으로 스케줄링 할 때마다 이 플로우를 계속 흘러가고 로그를 계속 떨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갑자기 데이터가 안 가져서 모델이 안 돌아갔으면 네. 데이터가 어디서 안 왔습니다 라고 네, 네. 알림을 네.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거죠. 그거 보고 공장에 전화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공장에 전화해서 처리하고 다시 네, 네. 돌리시면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데이터 가져오는 것부터 다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고 전처리를 통해서 모델을 생성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게 생성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가 또 네. 보이는 거죠. 실측치와 예측치를 네. 비교하는 그쵸. 거고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저희가 좀 샘플 데이터로 막 해서 평가가 되게 안 좋게 나온 거고요. 이거 보시고 이렇게 간격이 네네. 넓은 것 차이가 같긴 되게 한데. 많이 나는 거 보면 되게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네. 평가 지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9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보시면 MAE라고 해서 내가 데이터를 잘 아시는 전문가 분들은 MAE 값만 보게 되면 얘가 예측이 정말 좋네 안 좋네 알 수 있어요. 네. MAE는 뭐냐면 실측치와 예측치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얘가 데이터가 항상 1부터 10까지 1하고 10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항상 8이 들어와야 돼. 그럼 8이 항상 들어왔는데 네. 갑자기 얘가 8.1이나 8.2가 됐어. 그러면 0.1 차이니까 이건 별 크게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데이터를 네. 아시는 분들이면 네. 얘는 항상 0과 10 사이에 들어와야 되지만 얘가 0.1이라는 수치는 엄청나게 제품이 바뀝니다라고 하면 다른 거예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 0.1 차이는 별거 아닌데. 그렇죠. 퍼센티지 근데 나오게 도메인 지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렇죠. 다시 돌려야겠네. 네.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식에 대한 차이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명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도메인 전문가다 그러면 MAE 평가값만으로도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은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MAP라고 해서 얘를 평균치를 해서 평균으로 백분율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MAP를 통해서 보통 백분율을 해서 보여드리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해서 한 다음에 또 RMS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또 변수에 대한 네. 가중치를 또 줄 수 있는 WAP라고 하는 평가 방식도 있고 네. 또 이게 R-스퀘어라고 해서 하는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9가지의 평가 스코어를 다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린 이유는 네. 회사마다 그다음에 데이터의 흐름마다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선택하는 거는 결국은 현업과 데이터 사이언스 분과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진행하고 평가에 따라서 제조 쪽에서는 또 R스퀘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형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진짜적으로 쉽게 바로 직관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나 현업분도 해서
이 실직지와 예측지 차이 나는 거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팩트를 했으면 그래도 평가는 저희가 공부시켜 드리거든요. 그래서 평가 수치에 대한 부분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에도 저렇게 9가지나 되는 평가 지표를 제공을 하는 거고 그 평가 지표를 보고 그 회사의 도메인 지식 플러스 그 여러 가지 변수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정도 수치는 우리가 그렇죠. 괜찮아. 네.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돼. 라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표를 제공한다. 그렇죠. 라는 거고 그 중에서 자주 쓰이는 게 아까 앞서 보여주셨던 세 가지.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저희가 모델을 돌리게 되면 그 각각 고유의 변수 값에 대한 민 맥스 값이나 중앙 값이나 평균 값이나 이런 것들은 각각 변수별로 또 딥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포인트만 지금 설명드린 거고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분석을 할 때 평가 지표나 이런 것들이 딥에 저장이 돼 있어서 그 딥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 추론 시스템의 웹 화면과 연결을 해서 고객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다 네.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변수가 결측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수들에 대한 기본 값들에 대한 부분, 민맥스도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 추론 시스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를 다 보여주는 그것까지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저희가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결국은 분석 프로젝트는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과 현업분과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결국은 재학습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네. 그 자동화 시스템을 펜타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석은 이 프로젝트를 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분석은 저희도 RStudi오는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의 툴을 사용한 게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 네. 과학자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툴을 그쵸. 사용해서 얻은 결과치를 네. 보여주되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자동화를 통해서 계속 유지 보수를 잘 해나갈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넣을 수 있고 R 네. 코드도 그대로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좀 복잡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처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바로 파이썬 새로운 코드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R과 파이썬에서 새로운 라이브러리 패키지가 가장 자주 나오는데 그때마다 펜타고가 적용될 수 그렇지. 있나요? 이렇게 네. 물어보거든요. 저희는 패키지를 가져오게 되면 좀 내부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면 펜타원은 저희가 아나콘다와 같이 설치를 해드리고요. 아나콘다에서 돌아가는 패키지들은 다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아마 이거는 패키지,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아시는 분들이면 그럼 다 되는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냥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새로 나오는 보고서를 통해서 새로 나온 자료가 있고 패키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패키지를 올려서 돌아가게 해보시고.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RStudi오와 그러니까 그 주피터 노트북에 돌아가는 거라고 하면 펜타곤에서 똑같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목을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사례를 그래도 좀 설명해 드리면 펜타곤은 기본적으로 사례에 대한 부분이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카카오게임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게임사 같은 경우에 실시간 카프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서버 한 대로 아까 제가 분산 시스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까르타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네. 내부적으로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는 처음부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콜데이터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런 네.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 네. 그리고 보험사. 금융사 쪽에서도 IFRS나 이런 여러 가지 금융사 데이터들을 하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정보계 시스템 쪽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흘러와야지만 되겠죠. 네, 네. 데이터 처리할 수 있거든요. 네. 요거에 이런 사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 요즘 공공기관들이 다들 아시게 좀 클라우드로 많이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공공 클라우드 그 전환 그 네, 정부 맞습니다. 주도로 그렇게 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들을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공공 클라우드 쪽에다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놨고요. 네. KT 클라우드에 구축을 해놨고 그쪽에다가 각 기관에서 데이터를 던져줘야 됩니다. 근데 각 기관이 데이터를 던져줘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을 따로 구축을 스크립트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에 개발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는데 부정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 쪽에 펜타고 라이트 버전을 집어넣어서 전용으로 네. 다 구축을 해놓은 거네요. 그쵸. 그 엣지 컴퓨팅처럼 데이터를 던질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제조 쪽에 이제 저희가 하는 방식인데 제조 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조 쪽 들어가시게 되면 아마 생소한 RTDB, 뭐 CMS 이런 센서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DB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아까와 같은 데모에 있는 플로우를 통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재학습을 쉽게 하는 현업분들이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제조 쪽이라고 하면 센서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해서 미리 한번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한 걸 가지고 공정에 다시 요청을 해서 네. 제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이런 미리 데이터를 학습해보고 데이터를 성능을 예측해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펜터를 통해서 제공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공공 쪽인데요. 공공 쪽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공공에 각각 뭐 무슨 파크 해가지고 지방 쪽에 많이 네,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지 보존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펜터를 통해 진행한 거고, 지금 앞단에 있는 두 개, 이것까지 세 개까지는 거의 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펜타워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R과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는 코드를 가지고 자동화를 해서 현업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네. 구축해드렸던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사례까지 간단하게 저희가 좀 쭉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네.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데이터는 이제 계속 모일 겁니다. 데이터는 계속 모일 거고, 시스템도 아시겠지만 레거시 시스템, 종목의 시스템, 뭐 데이터 레이크, 뭐 레이크 하우스, 뭐 데이터 메시 개념은 계속 나와요. 네. 왜 계속 나오냐면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걸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은 파이썬과 R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꼭 필요하실 겁니다. 그런 파이썬과 R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계시고 수집도 진행하셔야 된다고 하고, 내부에 분석가에 대한 데이터 사이언스가 많지 않다고 하면 실제 데이터 사이언스 분들은 새로운 업무에 새로운 모델 생성하는 거 계속 진행하시는 게 좋으신 거고요. 거기에 나온 걸 가지고 크게 데이터가 변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MLOps 환경에 플랫폼을 구축을 하셔서 쉽게 재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시면 아무래도 인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석 환경이나 이런 걸 생각하실 때 저희 쪽 펜타워라는 솔루션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길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만의 고유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아주 어려운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루마다 펜타워라는 이 빅데이터 통합 솔루션이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 분석 플랫폼, 네. 이걸 활용하면 그런 데이터 과학자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데이터 엔지니어든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이든 이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더러 한번 수행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델을 주기적으로 재학습을 자동화시키면서 계속적으로 고성능의 예측치를 내릴 수 있는 고품질의 알고리즘 모델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맞습니다. 도와준다. 네네. 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한 만큼 좀 시간이 지체됐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이번 세션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채팅창에 첫 번째 돌발 퀴즈와 설문조사가 공개가 될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